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 패스가 시행되면서 정작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미 의사를 포함한 시민 1,023명이 방역 패스 실행 효력 정지 소송을 내놓은 상태죠. 방역 패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지금 방역 패스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들 고충도 많다고 그러고 또 이 법원이 내년 3월부터 올해 3월이죠 시행될 방역 패스 학원, 네. 스터디 카페 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어요. 네네네. 우선 현장에서 이 방역 패스가 시행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겪는 고통이 아주 심하다던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방역을 한다, 예.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도 동감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불합리한 방역 패스이거든요. 불합리한죠. 예. 일단은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지 않았고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갖고 이게 지금 새로 시행하는 정책들은 그것도 감시자가 저희 자영업자 직접 사장님들이 직접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내고 또 이거에 대한 또 책임도 온전히 또 1차에서는 150만 원, 2차에서는 3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저희가 범칙금을 물어가면서 지금 백신을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처음에 시행을 하려면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장려를 하면서 예. 그 키오스크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한 업장들도 많이 있고 예. 또 이제 상황이 어렵고 장사에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종업원들을 내보내시고 1인 사업자로 전환하신 사업자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홀하고 서빙까지 음식까지 해가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방역까지 그러니까 방역 패스까지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예. 현재 이 상황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사람을 무조건 한 명을 써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00만 원 지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시행을 할 수 있게끔의 조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일단 그렇지 않아도 9시, 10시까지의 지금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2년 동안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매출 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야지, 서빙해야지, 이 방역 패스 제대로 지금 받아온 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그 네. 책임을 고스란히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계도 기간도 짧은 문제, 정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어제 마침 법원에서 이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에는 방역 패스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네네. 제동을 걸었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처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요. 여태까지 행정명령이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매우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어떤 업종이나 업체들만의 또 네. 이게 지역별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다 다른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상관없이 무조건 다 9시까지라는 일괄적인 어떤 시간 제한이라든가 방역 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상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학원이나 이제 스터디 카페처럼 비말 전파가 적은 곳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일단 판결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후에 저희 자영업자들이나 업종별로의 또 추가적인 액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지만 그 전에 이 시행을 하는 방역 당국에서 이제는 정말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정책들을 적용을 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직접 현장을 살펴본다거나 저희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신다거나 이런 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거라고 그리고 방역 정책도 변경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이제 법원의 결정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만 이렇게 된 셈인데요. 사실 지금 방역 패스 때문에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이 힘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 카페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제도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조치나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각 업종 아까 지금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업종별로 아니면 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이 그 백신 지금 현재는 방역 패스라는 게 백신의 접종 여부를 따지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 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의 범위라든가 여부라든가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당성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노력들이 있겠죠. 네. 이미 왜 의사분들 포함해서 1,023명이 지금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 효력 정지해달라 이미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같은 건데 어제 내린 법원 결정하고 네네네. 이 부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봅니까? 이 곧 나오죠 결정이. 나오겠죠. 뭐 그거야 네.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예.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그리고 그 아직은 뭐 백신 사실 이 부분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는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개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거론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만 예, 적용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이 지금 이제 불공평함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책임을 오롯이 자영업자들이 져야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역의 책임을 정부가 자영업자들한테 떠넘긴 듯한 뭐 그런 인상을 받는데 맞습니다. 이 방역 패스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은 곳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 이런 곳은 네네. 특히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하느라고. 그렇죠. 네네. 예. 이게 그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모바일이 제일 예. 주이기 때문에 예. 그 이게 방역 패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모바일이 사용이 취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현장에 그 이제 노인층 분들의 뭐 이제 직접 확인의 여부도 그렇지만 또 업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제 적용을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이 매장을 좀 운영하거나 뭐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더 시간 지체가 되고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사실 또 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왜 나는 왜 안 되냐? 안 원래 되냐? 맞다라고 그냥 그 유동적으로 우기실 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 싸움이 되고 근데 어. 소비자 고객님들한테도 저희가 죄인이 되고 네. 또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방역 당국 이제 정부에서도 저희가 범칙금을 받는 죄인이 범칙금을 되고 묻게 되고. 네 지금 양쪽에서 눌려서 예.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저희 가까운 사람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미 그 3차 부스터샷을 했는데도 네. 이게 네이버 같은 데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안 한 네네. 것으로 계속 나오니까 난 네네네. 했다. 네네. 저희는 그게 나오질 않는다 해서 네네.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도 첫 시행일 날 월요일 날에요. 네. 제가 지금 접종한 지 오늘로 67일째가 되거든요. 근데 180일이 예. 이후가 되면 이게 딩동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 그냥 매장에서 딩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67배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어. 이거를 제가 그 첫날이기 때문에 네. 그 업주께서도 이게 혼선이 있으실 수 있고 그냥 불편을 드리기 네. 싫어서 그냥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시행 과정 중에 충분한 어떤 이 어떤 인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네. 이런 그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업장에서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많이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에 더 추가적인 매출 하락의 요인으로 같이 부과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계속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게 자체가 이 매출 축소 요인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 접종이 안 됐어도 혼자는 가서 식사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데도 혼자 가면 안 받아준다 뭐 이런 식당들 리스트가 돌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네. 거기서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도 기간에 되게 짧은 계도 기간에 예. 대해서 이제 오류의 상황들인 거죠. 이 일단은 범칙금이 크다 보니까 예, 이 부분 또 범칙금을 물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들도 반환해야 되는 사례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겁을 먹고 아예 이제 백신 접종 제대로 정보가 완전히 흡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도 예. 정보 오류죠. 갖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또 다르게 인지를 하시고 오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명단들을 지금 뭐 이제 돌리시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되는 뭐 방역 당국이나 정부의 정부의 책임인데. 문제인 거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국민들끼리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네. 같이 얘기 보다듬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이제 10일부터 네네. 이게 이제 방역 패스가 없으면 결국 장을 또 못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장을 못 봐서 이 생활이 좀 불편할 너무 힘들 수 있다. 네네네. 이런 불편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의 사례가 이슈가 좀 되었었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부작용 백신을 못 받으시는 어쩔 네. 수 없이 못 맞으시는 분도 있고 네. 부작용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부 요구를 하셨었는데 네. 네, 일단은 그 백신 자체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좀 이제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민의 또 자유도 권리라 이렇게 보장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근본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그 돌파 감염 사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고 뭐 그렇죠. 네, 이게 뭐 이제 전파가 안 된다는 예.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걸 매개로 시설 관리만을 하는 게 정말로 맞는 그 방역 방법인가?라는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 관리자들에게만 또 다시 오롯이 피해와 또 책임이 전가가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자영업자 측에서 보기에 우리가 뭐 K 방역하고 상당히 많이 내세웠는데 결국은 책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네. 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으시고 이런 비대위까지 이제 만드셨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뭐가 좀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고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일단은 방역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매우 힘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그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드렸었고 근데 너무 장기간 이어졌죠. 너무 2년 장기로. 동안에 그래서 계속 저희의 손해들 이제 매출 하락이 누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에 뭐 이제 마지막 소식들을 많이 전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합동 분향소도 운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은 근본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그 손실보상금 외에 500만 원을 선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사실 금액이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는 지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맞는 지원이 돼야 된다.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천만 원을 월세로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일 거고 또 사실 손실보상금이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4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돈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희가 처음에 사실 미국형 PPP 제도를 한국형으로 바꿔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요. 그때는 그 1억 지원에 장기적인 상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후에 하여튼 또 단순한 그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많고 적음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에 정확하게 맞춰서 맞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